중학교 때 대각선계수 어떻게 셌죠? 야, 중졸들. 어떻게 셌냐고요. 중1 때 배웠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2분의 n의 n-3이에요. 왜 그렇죠? 대각선계수가 왜 2분의 n의 n-3이에요? n개의 점에 대해서 대각선이란 건 자기 옆 말고를 고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 빼고 자기도 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즉 n개의 점들은 n-3개를 고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얘에서 얘 고른 거랑 여기에서 여기 고른 게 어떻게 되죠? 중복되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모조리 다 중복된다면 그거는 나누기를 선택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했어요. 오케이? 즉 어떤 선을 만들려면 두 개의 점을 고르면 됩니다. 거기서 착안한 문제 1159번입니다. 별표가 있어요. 점은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직선을 만들어 달래요. 자, 직선 몇 개 만들 수 있냐? 간단합니다. 이 10개의 점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돼요? 2개를 고르면 돼요. 그쵸?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2개를 고른 것과 이 2개를 고른 건 이 2개를 고른 직선도 얘고요. 이 2개를 고른 직선도 얘. 즉 중복이 발생해요. 근데 이 중복은 모두 다 결정되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생기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얘랑 얘를 골랐을 때 이런 식으로 일렬로 있는 애들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중복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오케이. 중복되는 경우를 뺄 거야. 이렇게 일렬로, 4개가 일렬로 있을 땐 이 2개 고른 것도, 이 2개 고른 것도 예직선이니 저 넷 중에 2개 고르는 건 전부 다 중복이 될 거야. 내 점이 일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5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나는 중복되는 걸 빼고 싶었지 모조리 다 빼고 싶진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는 남겨둬야 돼요. 중복되는 거를 빼고 싶은 거예요. 중복되는 걸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남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10C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 빼기 4C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빼기 1 곱하기 1 약분하고 곱해주고요. 약분하고 곱해주면 21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줘요. 그래서 직선을 만들려면 2개의 점을 골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1164번 삼각형을 만들려면 몇 개의 점을 골라야 되죠? 맞아요. 16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고르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골랐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삼각형이야? 삼각형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이 일렬로 돼 있는 애들 중에서 3개를 골랐더니 삼각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봅시다. 내 점이 일렬로 돼 있는 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0개만큼을 빼주고 아까 전에도 빼기 1 했으니까 여기도 빼기 1 해줘야겠죠?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쟤는 중복되는 걸 뺀 거라서 하나는 남겨야 된다라는 아이디어지만 얘는 어차피 안 만들어진 애예요. 이거 삼각형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남겨놓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럼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아니에요. 왜일까요? 뭐가 더 모자라? 그쵸? 이 3개를 고른 건, 이 3개는 삼각형이 안 되지만 일직선상으로 만들어지는 세 점이 있습니다. 즉, 세 점 중에 3점을 고르는 것도 빼줘야 돼요. 이런 데는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만 존재하죠. 4개를 빼줍니다. 자, 16C3은 어떻게 돼요? 16부터 3개 곱하고요.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약분하고요. 약분하고요. 4C3은 4C1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4라고 계산해도 되고요. 3C3은 NCN은 1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빼기 4가 됩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16이 답이죠.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다면 1169번. 문제에서 말합니다. n개의 가로선과 n 플러스 2개의 세로선이 있어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가로 2개랑 세로 2개를 동시에 골라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골라야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완성됩니다. 가로 2개, 세로 2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골랐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달래요. 가로가 몇 개? n개 중에 2개를, 세로가 몇 개? n 더하기 2개 중에 2개를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210이래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NC2는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 n 플러스 2C2는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곱하기 210입니다. 는 210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계속 말해요. 이거를 2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따위로 풀 생각하지 말아라. 뭐 하자? 적당히 대입하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얘를 지금 분모가 좀 거슬리니까 분모를 넘길 겁니다. 2 곱하기 2는 얼마야? 4를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은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1. 이거 차례대로 4개 곱한 거죠. 맞아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1. 맞아? 근데 곱했을 때 얘가 840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4개를 곱해서 840. 누구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후보를 정합시다. 일단 10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얘 뭐의 배수야? 5의 배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는 있어야 돼? 5는 있어야지. 그치? 당연히 5는 있어야 돼요. 근데 5 대신에 다른 거 들어가도 돼? 10? 자,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19, 87 곱하면은 고작 840밖에 안 나와요? 19, 8 이미 곱한 순간 720입니다. 맞죠?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면 좋을 것 같아요? 5, 4, 3, 2?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너무 작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5, 6, 7, 8이라고 가정합시다. 8, 7, 6, 5 곱하면 어떻게 돼요? 30 곱하기 56이야. 너무 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땡겨. 7, 6, 5, 4. 이 42 곱하기 20. 네, 얘는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된다. 이걸 인수 4차 방정식처럼 풀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방금 내가 누굴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를 적당히 많이 해봤으면, 특히 곱하기 나누기를 많이 해봤으면 감이 좀 더 생겨요. 840 보면 당연히 7의 배수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5랑 7을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 6, 7, 8 아니면 4, 5, 6, 7.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대입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곱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인수 분해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잘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동시에 팩토리얼을 이제 슬슬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3팩이 어느 정도인지 외웠잖아?
그럼 좀만 더 하면 4 빼기 24인 거 금방 외우고요. 5 빼기 122인 것 정도도 금방 외웁니다. 그것처럼 제곱수나 아니면 소인수분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외우려고 고민하길 바랄게요. 자,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이게 앞에 개념으로 써 있긴 한데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어차피 문제 푸는 걸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문제 푸는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1172번은 문제 양상이 아예 달라서 1170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170번으로 설명을 하죠. 분할,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짝입니다. 조짝이. 조짝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봅시다. 런닝맨이라는 프로를 종종 봐요. 런닝맨이 뭔지는 알죠? 거기에 이런 양반들이 나옵니다.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 하하, 양세찬, 송지효. 여기 6명만 할게요. 귀찮으니까. 6명의 멤버들이 있대요. 뭐 2명이 더 있는데, 맞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를 짠대요. 자, 여러분, 새 조를 짜서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래. 그런데 조를 짜보니까, 유재석, 김종국, 지석진, 하하, 송지효, 양세찬이라는 양반들이 조를 짰대요. 그랬더니 말을 해요. 양세찬이. 아, 저 뭐 지효 누나랑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너 깡패들만 모여있잖아요. 좀 찢어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조를 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명 중에 2명을 랜덤 돌리기 골랐고요. 2명 골랐죠? 남은 4명 중에서 다시 제비뽑기로 딱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명 중에 2명이 남은 걸 뽑겠죠. 그렇게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근데 다시 뽑아달래. 그래서 오케이. 이름표 다 집어넣고 빙글빙글빙글빙글 2개를 다 집어서 꺼냈어. 그랬더니 웬걸 양세찬, 송지효가 나왔어요. 아, 오케이. 아직 4명 남았죠? 4명에서 빙글빙글빙글 뽑았어요. 그랬더니 유재석, 김종국이 뽑혔습니다. 그럼 당연히 남은 건 누구예요? 지석진아. 그럼 이제 말을 하죠.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근데 실제로 똑같이 뽑았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고 인식을 할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6시2에서 유재석, 김종국 뽑은 거랑 송지효, 양세찬 뽑은 건 명확하게 달라요. 6명 중에 2명을 뽑는 가지수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다른 가지수가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 뒤에 있는 거를 잘 조합하다 보니 웬걸 똑같은 경우의 수가 결론적으로 똑같아졌다는 거지. 중간 과정까지만 생각하면 사실 똑같을 리가 없거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내가 조를 짜는 것은 순서라는 게 없어요. 조 짜기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없는 겁니다. 순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게 발생해요. 중복되는 게 발생한다. 즉, 이 중복되는 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이 분할 파트의 핵심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거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씁쓸하면 씁쓸한데 3학년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나올 때 니네 이거 배웠잖아 라는 전제를 깔아요. 좀 억울하긴 한데 1학년 때는 이게 교과서에 없는 교과서도 있고 실제로 문제집에 있어도 시험 문제는 안 나오거든. 잘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이걸로 3학년 때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분할 조짜기를 한번 실제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문제에서 말합니다.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자, 얘를 세 바구니에 담는다. 세 조짝이라고 할게요. 조를 3개로 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이니까 뭔 생각을 해요?
두 명씩 있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명수를 제한해주지 않았다면 이게 하나, 네 개일지, 하나, 두 개, 세 개일지, 두 개일지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 따져줘야 돼요. 세 바구니에 넣는다라고만 했으므로 이거를 다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네 개를 뽑죠. 자, 세 개의 바구니에 대해서 먼저 하나를 뽑습니다. 어떻게 뽑아요? 60. 또 하나를 뽑습니다. 50. 또 하나를 뽑아요. 4C4. 자, 이때 문제가 생긴다고.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라고 하는 세 바구니와 감, 배, 귤, 사과, 참외, 키위라고 하는 바구니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61로 뽑히는 게 비록 다를지언정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배열하는 만큼 나누어준다. 이게 조짜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조짜기의 핵심이에요. 중복되는 만큼은 뭐한다? 나누어준다라는 거죠. 이 두 개는 뭐냐면 여기랑 여기의 개수만큼, 이거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정신 차려. 딴 생각하고 있어 이게. 일일이 두 개 똑같은 게 있어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면 6 곱하기 5는 NC1은 N이기 때문에 6 곱하기 5 나누기 2라서 15가 되겠고요. 얘는 어때요? 6C1 하고요. 5C2 하고요. 3C3을 하는데 여기에 똑같은 숫자가 아예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6C1은 6이고요. 5C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60이 돼요. 둘은 6C2, 4C2, 2C2를 해주는데 여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3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줍니다. 이거 3개를 배열하는 만큼으로 나누기 해준다라는 이야기죠. 6C2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이고요. 4C2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고요. 3팩토리얼은 6분의 1이라서 약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분돼서 15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를 더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 답은 90까지가 됩니다. (1177번) 자, 근데 1177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6명을 1, 2, 3, 4, 5, 6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6명을 세 조로 쪼갠 다음에 답사를 보낸답니다. 답사를 세 곳으로 나누어 보낸대요. 근데 이 6명을 세 조로 나누는 건 아까 전에 했죠? 하필 방금 했죠? 몇 가지예요? 90가지입니다. 얘를 한 명, 4명으로 나누든 한 명, 2명, 3명으로 나누든 2명, 2명으로 나누든 합치면 90가지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야? 한 다음에 자, 가라! 이렇게 한다고. 가라! 하면서 이제 얘네들을 뭐 해요? 세 곳으로 배열을 합니다. 배열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90 곱하기 3 팩토리얼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줍니다. 연계되는 문제예요.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170번 안 하면은 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1180번. 조짜기의 일환인 토너먼트인데 대진표 짜는 거죠. 대진표 짜는 건데 하필 또 여기도 여학생이 많네. 대진표 짜는 경우가 이게 스포츠를 아예 안 보거나 관심이 없어 하는 친구들은 대진표를 아예 잘 모르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엔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나오면은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습니다. 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의고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말 자체가 그게 좀 말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를 세기에 좀 까다로운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5번까지 2명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합을 한대. 뭔가를 시합을 한대요. 근데 시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심판 한 명을 뽑고 같은 반 애들은 결승에서만 붙을 수 있도록 대진표 짜라는 게 문제였어요. 심판 한 명, 같은 반의 결승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 짜. 이게 문제예요. 그때 당시 이거 가장 마지막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실제로 뭐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해도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생각을 해보죠. 일단 심판을 한 명 뽑는데요. 뭔 생각이 들어요? 그냥 1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죠. 쉽시 1입니다. 자, 몇 명 남았어요? 9명. 그 중에 같은 반에 존재하는 애들은 4명. 그러니까 둘. 한 놈은 같은 반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진표를 짜죠? 9명짜리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떡하지? 이런 모양의 대진표를 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8명이잖아. 그치? 그리고 한 명만 여기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진표를 스스로 짜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확정적인 생각을, 우리 5명이랑 4명이잖아. 왜 5명이랑 4명이지? 심판이 한 명 있으니까 심판이 짝이 없는 놈이 따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반 애들을 쪼개야 되잖아. 어떻게 쪼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어떤 반에선가 나갔잖아. 그 반 애는 여기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선 정하는 거죠. 야, 나랑 뜰 사람 각 반에 한 명씩 나와. 이게 이쪽 조에 있는 5명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맞죠? 나 여기 있을게. 한 명씩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붙을 사람을 정합니다. 붙을 사람을. 자, 그럼 붙을 사람은 정하죠. 어떻게 붙어요? 어떻게 붙여요? 일단 여기 이제 4명, 5명 있는 거잖아. 4명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내가 분할이라고 했던 이유예요. 4명을 2명 쪼갭니다. 뭔 말이냐면 1, 2, 3, 4라고 하는 거랑 4, 3, 1, 2가 달라요? 똑같아. 어차피 1반이랑 2반이랑 붙는 거고 3반이랑 4반이랑 붙는 거라고. 다를 리가 없다고. 그래서 얘를 조짝이라고 생각을 해서 4명 중에 2명 고르고 2명 중에 2명을 고르는데 이 둘이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 특이한 애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전승이라고 이름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전승을 먼저 고르고요. 5명 중에 5명 있죠? 한 명 부전승 고르고 그 다음에 다시 4C 곱하기 2C 한 다음 2팩분의 1 합니다. 이거 다 곱하면 돼요. 숫자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네, 당연하죠.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이제 와서는 좀 흔해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려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이 대진표에서도 2명을 묶는 것은 여기서 붙을 사람 하는 것은 조짜기로 구성이 된다라고 인식을 해주며 같은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에 따라 우리가 1178번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6명을 2조로 3명 나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6명 중에 3명 중에 3명 조를 짭니다.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 1, 2, 3, 4, 5, 6과 4, 5, 6, 1, 2, 3은 동일해요. 이 두 개를 배열하는 만큼은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이 세 셋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애가 있죠. 뭐예요? 부전승이 있죠. 자, 3명 중에 부전승 할 사람 고릅니다. 여기서도 3명 중에 부전승 할 사람 골라주면 네, 끝났어요.
6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 약분해주면 지워지고요. 곱하기 2분의 1이라 약분하면 숫자가 줄어들고요.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서 답은 90 이렇게 세줍니다. 우리가 셋을 뽑는 것은 조짝이라서 중복이 가능하다. 나누기 2팩토리얼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숙제는 1139번부터 아니죠. 유형 16부터 유형 27까지 다 해오시길 바라고요. 지금 남은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죠. A단계 페이지 153 마무리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제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시간 남으면 다른 문제들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하면서 질문 받도록 하죠. 숙제는 이렇게 해오는 걸로